웅장한 산세에 둘러싸여 태고 쪽의 신비를 간직한 지리산의 땅 산청. 짙은 녹음이 우거지고 산이 높아 물도 깊은 곳. 풍류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리산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산인데요. 구불구불 이어지는 능선과 굽이굽이 물결치는 계곡을 따라 우리네 삶도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산청은 국립공원 1호 지리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려한 산과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리산 대원사 계곡의 숲속 둘레길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도 찾아오실 거라고 보고요. 힐링 1번지로 자리 잡고 있는 동의보감초는 타 어느 곳보다도 아주 오시는 분들이 만족해 하는 곳입니다. 엄마의 너른 품에 안기듯 지리산의 너른 품에 안긴 경상남도 산청.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편안함과 쉼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산청은 당대 최고의 명이었던 허준이 약초 공부를 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약초의 구장입니다. 그 명성답게 현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 테마파크인 동의보감촌이 조성돼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조성된 동의보감촌은 매년 산청 한방 약초 축제가 개최되는 축제 현장이기도 합니다. 불로문을 지나면 본격적인 동의보감촌 탐방이 시작됩니다. 워낙 넓은 부지에 한의학 박물관과 한방 테마공원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돼 있어 다 둘러보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시시각각 다채로운 모양새를 보여주는 지리산 자락 아래에서 전통 한의학의 역사와 전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3년에는 산청 세계전통의학엑스포가 개최된 곳이기도 한데요. 400년 전 허준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동의보감은 지금부터 400년 전 조선 선조 임금 때 시작해서 강개군 때 허준에 의해서 완성된 전통 한의학 서적입니다. 이 책은 당시 임진왜란을 겪은 조선시대 민초들에게 헐벗고 굶주린 덕백마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기 쉽고 사용하기 쉽도록 논두룩, 밭두룩, 산이나 들에서 생산되는 산야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가지 약을 섞는 지금에 비해서 단 한 가지 단박약, 처방 구조로 이루어진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내용이 세계에 알려지고 2009년 5월 달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고 2013년 동의보감이 나온 400주년에 산청군에서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체험시설과 휴양림이 조성돼 있어 힐링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동의보감촌. 백두대간의 기가 응집돼 우리나라에서 기가 가장 좋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기 체험장은 동의보감촌 내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조성돼 있는데요. 좋은 기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 여행의 가장 큰 묘미가 낯선 문화를 접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일 텐데요. 하나하나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털을 잡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도 요 굴뚝자리고 굴뚝이 여기에서는 북극성에 해당이 됩니다. 바라는 바들이 여기서 통해서 하늘까지 전달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민간신앙에서는 연기와 굴뚝이 뗄래야 뗄 수도 없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름이 통기문이에요. 동의보감이나 이런 옛날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기의 흐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라는 것은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학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좀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기가 막힌다 그래요. 그렇죠? 또 연예인들도 뭐라 그러죠? 기가 많다 그러잖아요. 기가 많아야 되죠. 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 앞에 잘 쓰고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죠. 그래서 기는 항상 잘 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통기문에서 기를 통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하고 여기서 1시간 정도 같이 동해보감촌을 둘러보시면은 아마 보약을 한 점 먹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자,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민족의 정기가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와 그 기운을 고스란히 풀어놓았다는 곳. 기분 탓인지 정말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사람들의 발걸음도 더 가벼워 보이는데요. 지리산이 뿜어내는 맑은 공기와 청아한 가을 날씨 탓에 오랜만에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사람들. 자, 여기는 이제 석정이라고 합니다. 석정은 글자 곳곳에 볼거리가 많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에다 달을 비춰보는 곳이죠. 여기는 하늘의 바위에서 우주를 닮은 석정을 두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하늘의 기운을 모아주는 돌 거울이란 뜻의 석경. 가운데 있는 점이 가운데 있는 점은 태양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중앙이 있습니다. 중앙은 북조적인. 그래서 여기도 명당자리라는 것도 왔을 때 이마를 대면 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다 이마를 대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이 좀 수그져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늘을 향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조금 더 겸손하고 나를 돌아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가만히 이마를 대보는 사람들. 고개를 숙이는 그 행위만으로도 분주했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은데요. 뭐든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했으니 즐거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늘 했을 때요 바위에다가 아니면 여기 특별한 바위가 또 있습니다. 빈다고 내린 게 아니라 거북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귀감석이라 불리는 바위인데요. 완성을 했듯이 오링 테스트를 여기서 해보면은 가장 간단하게 여기 기가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의 우리 흐름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좋은 기가 흘러나온다고는 하는데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니 오링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오링 테스트란 손가락 끝을 이용해 인체에 작용하는 기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측정해보는 것입니다. 손에 들어가는 힘이 뭔가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예부터 산세가 좋은 곳은 명당이 많기로 유명했죠. 산세가 좋으면 공기가 좋고 물도 맑으니 어쩜 인간에게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만나면 나중에 우리 팔을 까버리고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주는 안식과 평온함은 그 무엇도 대신할 수가 없죠. 오늘날 명당이란 곧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라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어렵지만은 제가 볼 적에는 기라는 거는 누구나가 왔을 때 좋은 곳은 기가 좋은 곳이라 볼 수가 있고 기라는 거는 예전부터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좋은 곳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마음이 편안하고 하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따라서 이곳도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참 좋은 곳이다 느끼기 때문에 바로 명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여와 어이복을 빌려 입고 색다른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 잠시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는데요. 한복을 입으니 절로 공손해지는 몸가짐. 괜히 발걸음도 느려지는 것 같은데요. 배경도 그렇고 썩 잘 어울립니다. 오늘 뭐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 동의보감 이 촌이 나도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많이 이제 길을 좀 받아갖고 많이 받은 느낌이 팍팍 옵니다. 보니까 뭐 좋네요. 빌링도 많이 했고 뭐 주위에 산세가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해피합니다. 동의보감촌대에는 한의학 박물관과 기체험장 외에도 풍성한 즐길거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숲속 수영장도 개장하는데요.
워터파크와는 달리 산에서 내려오는 청정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기에 제격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놀이의 장이자 체험학습의 장인데요. 그 밖에도 한방미로공원, 허준순례길, 한방약초체험 테마공원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산청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한방자연휴양림도 마련돼 있어 숲속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동의보감촌 순례를 통해 자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많은 것을 느끼고 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나 그 나름의 멋과 운치가 느껴지는 산청. 선비의 고장이기도 한 산청에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 실천유학자인 남명 조식 선생이 학문을 연마하며 제자를 양성했던 곳이 바로 이곳 산청인데요. 남명 조식 선생은 태어난 곳은 합천이지만 산청으로 옮겨와 여생을 보내며 이곳 산청에 묻혔다고 합니다. 많은 벼슬이 내려졌으나 이를 모두 거절하고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평생을 보낸 분인데요. 조선시대 실천유학의 대표 학자로서 학문의 실천을 몸소 행했던 남명 조식 선생. 동시대인인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영남의 큰 인물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 더 아름다운 산청. 산새도 숨을 죽인 고요함에 호젓한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남명 조식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덕천서원. 남명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도학자로서 퇴계 이황에 버금가는 학문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벼슬을 일절 사양하고 지리산에 은둔하며 학문에만 전념한 까닭에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는데요. 남명은 일상생활에서도 철저히 절제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문을 익히는 것 못지않게 실천을 중시했기 때문인데요. 스승의 정신은 그 제자들에게 이어져 제자들은 임진왜란 같은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겹겹이 쌓인 산에 둘러싸여 있는 청정지역 산청. 약초 재배지로 최적의 조건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 명성답게 넓은 규모의 약초 재배 체험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약초의 재배 과정을 가까이서 직접 보며 자연과 소통하는 법을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500고지에 위치한 외딴집 한 채. 아스라이 산군들이 잡히는 이곳에서는 바람도 구름도 잠시 쉬어갈 것 같습니다. 울창한 나뭇잎 사이로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유독 크게 들리는 지리산 중턱. 어느새 뜨겁던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성큼 찾아왔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따끈한 차 한 잔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새벽부터 캐온 약초를 지리산 청정수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제철을 맞은 도라지가 어찌나 싱그러운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햇빛 좋을 때 빨리 놀아가서 날려서 깨끗이 씻었으니 이제 햇빛에 말릴 차례. 날씨가 좋아 경공도 신이 난 듯합니다. 놀러 가자. 오늘 햇빛이 참 좋네. 볕 좋은 곳을 골라 도라지를 일일이 펴주는데요. 이제 곧 가을볕이 만물을 더 여물게 할 것입니다. 예, 이거 지금 아침에 이제 새벽에 우리 집에 약초꾼하고 가서 저쪽 생드랑에 가서 캐서 지금 차 만들려고 이 산도라지예요, 산도라지.
캐가 온 거예요. 지금 방금 씻어가지고 지금 늘고 있어요. 지리산 800m 고지의 천왕봉의 기운을 받고 자라는 야생 산약초들. 윤경순 씨는 200여 종의 약초를 직접 재배 중입니다. 예, 이게 여기가 좀 첩첩산중 깊은 곳인데 오염되지 않고 원래 제가 들어올 땐 계곡에도 안 올라왔었고 완전히 그대로 그 보존돼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고 여기가 한 500, 600, 700고지가 저희 산이에요. 여기서 약초를 키워서 또 이렇게 차를 만들고 그래서 하기에 굉장히 최적한 곳이라서 제가 찾아왔어요. 잘 마르겠다. 아주. 이제 갑시다. 도라지가 한창인 요즘은 도라지차를 만들기 가장 좋은 때인데요. 따사로운 가을볕이 쏟아지는 지리산 중턱. 그냥 좋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무릇 좋은 차는 햇빛과 바람이 만들어냅니다. 아이고 우리 이 도라지 차를 요번에 약초 축제에 가져가서 아토피에 이거 얼마나 좋겠어. 이거를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서 전부 다 폐 쪽에 문제가 생기는 병들이 이 도라지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도라지가 있어야 돼. 도라지가 사포닌도 많고 또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도 많아서. 근데 이제 백도라지가 진짜 좋은 거지. 백도라지가 도라지 백도라지 하잖아. 외국에서 생활할 때 산청이라 하니까 누가 지인의 도움으로 그 산청이라 하니까 약초가 생각나고 와서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천왕봉이 보이면서. 그래서 그때 저희 이제 조금 저도 건강이 안 좋았고 저희 이제 가족 중에 또 남편도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이쪽에서 약초의 고장에서 이제 약초도 심고 차도 좀 만들고 또 이런 거를 공간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나도 내부터가 건강해지고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게 약초에도 기운이 가니까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해야 돼, 이거. 응? 이게 여기서부터 플라시보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약초를 캐오면 깨끗이 씻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꾸들하게 말려요. 쓸기 좋게 말려서 이거를 찌고 말리고 햇볕 좋은 날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찌고 말리고 하는 과정이 9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숙성을 시켜요. 숙성을 시키고 또 나머지 마지막에 또 이제 여기하고 어울리는 또 일라이트 우리 항토빵이에요. 항토빵에서 마지막 발효를 하는 과정까지가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합니다. 예. 아홉 번 찌고 9번 말리는 구중구포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약초차. 약재를 거듭 찌고 말릴수록 효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항아리들이 한가득인데요. 그 안에 든 것이 모두 손수 찌고 말린 약재들. 차 맛에는 만드는 사람의 기운과 심성까지 담긴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발효라는 것은 이제 효소 말하면 발효 균사가 들어가는 건데 발효를 시켜놓으면 이게 굉장히 몸에 흡수가 빨리 돼요. 흡수가 빨리 되니까 작은 양으로 많은 효과를 먹는 거 효과를 똑같이 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항아리부터 저희가 연구를 해서 다릅니다. 이게 엄량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통 보면 차를 발효하는 과정에서 이게 섞기가 차거나 작균이 들어가면 이게 이상한 맛이 나는데 이렇게 엄량으로 이렇게 안에 떡궁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겉에 이렇게 떡궁을 이렇게 놓으면은 야가 무유라서 계속 숨을 쉬어요 항아리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햇볕도 이쪽에 동남간으로 이렇게 햇볕도 쫙 받고 또 이쪽에는 또 서쪽 해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저절로 야를 계속 그 안에 내용물들이 지가 이제 온도가 적당히 맞아 숙성을 시켜요. 그럼 오랜 세월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요. 차가 더욱더 깊어져요. 산을 일고 약재를 키우고 거기서 난 귀한 재료들을 불에 덮고
말리기를 수차례 반복해 만든 차의 재료들. 윤경순 씨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들인데요. 아무리 바빠도 차 한 잔의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조심스레 차를 우려내는데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보이차 같죠, 아주 색깔. 예쁜 색깔이. 엄마의 뒤를 이어 약초차 연구에 뛰어든 딸 이유민 씨. 모녀가 오붓하게 차를 즐기는데요. 처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유민 씨도 서서히 약초차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광고홍보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의미였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어떻게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이런 차를 통해서 그리고 치유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걸 봐왔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다고 했을 때 마침 제가 쭉 졸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도와서 이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하면은 세상에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은 오늘 저녁. 딸과 엄마가 함께 만드는 약초차. 차 한 잔이 선사하는 위안과 휴식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모녀가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성껏 우려낸 차 한 잔에 조여있던 마음까지 느슨해집니다. 티테라피는 내 몸을 느끼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약초별로 각각 약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장기에 각각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약초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를 이렇게 따르고 물을 끓이고 하는 이 해미가 이제 우리한테 위로를 주죠. 위로를 주고 몸과 마음에 지친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좀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이완시키고 재충전하는 치유와 휴식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약초를 두 눈으로 보기만 했다면 이제는 맛을 볼 차례. 지천의 산약초들이 즐비한 산청은 약선 요리가 유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 보쌈 장육, 4군자 보쌈 장육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청궁입니다. 청궁, 이건 당귀, 계피, 숙지황, 그리고 작약입니다. 작약이 들어가고 그 장육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고 간장으로 간을 합니다. 먹으면 약이 되는 약선 요리. 마지막으로 끓을 때 생강하고 정향이 들어갑니다. 약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음식을 비리거든. 약초를 우려낸 물로 고기를 삶아냅니다. 저희가 이 약재를 쓰는 이유는 그 고기에 기름도 많이 제거하고 제거함으로 또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약재가 들어감으로 해서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서 저희는 산청에서 유명한 약재들로 많이 고기 삶는데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갈비에는 다단 이제 여러 가지 양념들과 함께 인삼이 들어갑니다. 인삼을 채 썰어요. 귀한 인삼도 아낌없이 팍팍 넣습니다. 잘게 다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씹히는 맛도 괜찮거든요. 이 고기는 산청 흑돼지입니다. 산청은 흑돼지가 유명하거든요. 흑돼지에다가 산청의 딸기가 유명하거든요. 딸기로 그 발효액을 만들었어요. 인삼을 포함한 갖은 야채들을 다진 거를 인삼을 듬뿍 넣은 떡갈비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이 고기는 진액이 여기 고기에서 진액이 나올 때까지 주무르시면 나중에 만들 때 흐트러지지 않고 모양도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진액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만드시면 돼요. 능숙한 솜씨로 떡갈비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뭐든 뚝딱 완성됩니다. 잘했습니다. 코다리찜에도 그 코다리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약재
약재 가루를 조금 쓰는데 또 여기 저희 같은 경우는 설탕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단맛이 나는 약재들로 조금 갈아서 조금 넣습니다. 네, 고명을 좀 얹을게요. 파하고 땡초하고 썰은 겁니다. 산중에서 나는 귀한 재료들을 활용해 음식을 만드는데요.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산청은 약초의 고장입니다. 여러 가지 약초들을 친환경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 약초를 가지고 음식에 적용하는 이유는 사실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뭐 좀 배제하고 약초로 단맛을 낸다든지 아니면 기름기를 없애준다든지 그것도 약초 향이 약초를 고기에 승으로 해서 소화 흡수도 높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냥 쓰기만 한 줄 알았던 약초들이 단맛까지 낸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알면 알수록 약초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푸짐한 약선 요리들. 보기만 해도 절로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계절마다 다른 약초들이 상에 오른다고 합니다. 자, 다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돼지고기 수육에 떡갈비에 구절판까지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젓가락들이 바삐 오가는데요. 약재를 듬뿍 넣어 만든 약선 요리들.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는 음식이 전부 약초 향은 나네요. 이게 불편한 거는 먹는데 전혀 그런 게 없네. 그 음식에 맞게끔 약을 넣는 그 약초를 넣는가. 그런데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맛이라는 것은 아주 절묘하게 이게 입에서 느껴지는 기적하고 부담스러운 맛이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 건강한 느낌 그런 느낌이 아주 풍미가 느껴집니다. 직접 드셔봐야 알아요. 건강하십시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약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귀한 약재를 한약으로 다릴 수 있는 탕전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건립해 산청군에서 직접 운영 중인 동의보감 원예 탕전원. 약재실에 각종 약재들이 신선하게 보관돼 있습니다. 매일 담당자가 유통기한과 수량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는데요.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몇 가지 약초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약재들. 농약 검사와 중금속 검사 등 성분 검사를 거친 제품들만 탕전원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의보감 탕전원은 지역 특화 사업으로 안전한 한약재와 지리산의 맑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한약을 조제 공급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경남 서북부권의 한방 항노화 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먹기 편하고 보관이 쉬운 양약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한약. 그 재료만도 수십 종에 달하니 약재의 효능과 유의사항을 잘 알아야 합니다. 조제도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겠죠. 동의보감 원예 탕전원에서는 담당 한약사가 처방전에 맞춰 약을 조제합니다. 지레 짐작이 아닌 정해진 양만큼 표준 용량대로 조제가 이루어집니다. 각 지역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원예 탕전원으로 보내집니다. 전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된 처방전에 따라 한약사가 약을 조제하는데요.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한약은 다양한 약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한 번 조제 탕전된 후에는 액상으로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인 처방을 본인이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고 하죠.
처방전대로 정확히 조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까운 경남 지방이 많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처방이 들어옵니다. 주로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대사증후군 관련 처방이나 체력 개선 처방도 많이 들어옵니다. 선별된 약재로 알맞게 조제를 했으니 이제 탕정기로 한약을 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이 진지하다 못해 잠옷 비장하기까지 한데요. 정확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 일이 척척 진행됩니다. 항노화 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오래 살 수 있는 이러한 분야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군은 항노화 산업에 일찍이 행정력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항노화 포럼을 만들어서 아주 유능한 학자 30여 분을 모시고 우리 산청군의 앞으로 항노화 산업에 나아갈 방향을 이미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항노화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 또 항노화 산업의 일환으로 원예 탕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나는 좋은 약초로서 중금속이라든지 농약의 잔류성을 검사로 해서 아주 안전하게 산청의 조물로 약재를 달여서 전국에 보내주는 이러한 사업인데요. 지금 한 의원이나 한약방에서 아주 인기리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의 주력 사업으로서 산청군의 항노화 산업은 앞으로 더욱더 행정력을 집중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초의 산청에 위치한 경남 한방약초연구소. 그동안 과학적인 뒷받침이 부족해 간혹 비과학적이라 오인받았던 한약재의 효능과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 입증하는 곳입니다. 경남의 유일한 한약재 시험 검사 기관으로 이곳을 통해 품질이 보증되는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되고 있는데요. 인류가 약초를 이용하기 시작한 역사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고대의 기록을 보면 오늘날에 쓰이는 식물들이 과거에도 약초와 향료로 사용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초가 가지고 있는 특수 성분과 효능들이 밝혀지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약초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약초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약초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남 한방약초연구소는 경남 미래 50년 한방 항노화 산업 거점 연구기관으로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연구 개발과 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재 시험 검사 기관으로서 중금속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은 약 4천여 종. 그중에 약초로 알려진 것은 900여 종에 이릅니다. 하지만 각각의 약초들이 가진 유효 성분이나 효능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민간요법으로만 이용됐던 약초. 최근에는 그 가치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약초에 대한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초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좋은 약초의 유효 성분을 분석하여 그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세포를 이용하여 인비트로 상에서 효능 검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효능 검증 실험에는 세포 독성 실험, 항염증 실험, 항지만 실험, 그리고 미백 실험 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초의 다양한 효능들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초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면서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는데요.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온 우리 전통 약초들. 약초의 향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한방 항노화산업 육성 정책에 부합하여 한방 항노화산업 거점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기업과 연계하여 연구 성과를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지정된 남사 예담촌. 잊혀져가는 옛 마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한옥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오래된 전통 마을인데요. 운치 있는 옛 돌담길이 오래된 삶의 흔적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남사예담촌은 옛날 담장이 많은 마을이라는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리를 오래 지키고 선 나무처럼 오랜 세월 변함이 없는 곳입니다. 네, 남사예담촌은 옛부터 명문가와 선비들이 살아왔던 유서 깊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이 시고가, 최시고가, 사양정사 등 여러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 또 800년 매화나무, 600년 된 감나무, 또 X자 화나무 등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룡과 숭룡이 감싸고 있던 교구행이라 그래서 산세가 양쪽으로 다 마을을 둘러싸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아름다운 마을 제1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사로운 가을볕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립니다. 담쟁이와 꽃들이 양옆으로 펼쳐져 유유자적 거닐기 좋은 곳인데요. 당시 삼천석 농사를 지었다는 최씨고가. 최씨고가로 들어가는 골목의 양쪽 담은 유난히 높습니다. 말을 타고 지나가도 집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담을 높게 지었다고 하는데요. 풀벌레와 새소리만이 정겹게 들리는 이곳. 차분히 가라앉은 풍경에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17호로 지정된 최씨고가입니다. 이 보이는 건물이 사랑채가 되었고요. 동쪽으로 있는 문이 동쪽 중문이 되겠습니다. 이쪽 서쪽에 있는 문이 서쪽 중문이 되겠습니다. 저 동쪽 중문은 예나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꼭 잠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는 여성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배려해서 문이 꼭 잠겨져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디로 출입하느냐? 이 서문으로 출입을 합니다. 서문은 문을 열어도 안채가 보이지 않습니다. 담장이 하나 막혀져 있어요. 그 담장을 내외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담장 밑에서 안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음성 녹화를 하고 안에서 들어오십시오 그래 들어오는 거지 남정네는 시도 때도 없이 안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옛부터 내려온 풍습이 되겠습니다. 남사마을에서 가장 큰 집인 최씨고가.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따라 남녀의 생활상이 분리된 가옥구조입니다. 삼천석 농사를 지은 분홍가옥답게 곡물과 각종 물건들을 보관했던 곡간채도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당시 넉넉했을 살림을 엿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쓰던 맷돌과 절구, 디딜방아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최씨고가. 옛날 양반가에서는 집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최씨종가 역시 담장 안에서 방아도 찢고 닭도 키우며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오래된 집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에서 옛 삶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산청 왕산 밑에 위치한 전 구현 왕릉입니다. 가야국의 마지막 왕인 구영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외형으로 많은 호기심을 자아내는 유적지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 성릉은 국가사적 214호입니다. 가야의 마지막 왕이신 구행왕릉을 알려진 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은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한 토대가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구행왕은 김신 장군의 정조군인 되십니다. 김신 장군께서 젊었을 때 이곳에서 실형살이 하시면서 활쏘기 연습 그리고 무예를 연마했던 그런 장소로서 심신을 달린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그 토대가 돼가지고 삼국의 통일을 이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무덤의 형상이 얼핏 피라미드를 연상시키지만 언덕 중턱에 계단식으로 축조된 점이 평지에 세워진 피라미드와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무덤 앞의 비석과 성물들은 모두 후대에 세워진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시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7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4단에 보시면은 조그마한 문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 문은 감실인데 영혼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기단 길이는 한 25m, 능 전체 높이는 7.15m 정도 됩니다. 전 구영왕릉은 가야의 문화를 더듬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유적인데요. 전 구영왕릉을 통해 이곳이 과거 가야의 땅이었음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 동남쪽 끄트머리에 숨은 비경으로 알려져 있는 백운계곡. 수십 곳의 폭포와 소가 이어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계곡입니다. 그 길이가 약 5km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며 좀처럼 끝날지 모르는 비경은 역시 지리산의 계곡 같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계곡이 깊으면 정상도 높고 강이 넓으면 물도 깊다는 건 자연의 이치. 지리산이 만들어낸 대원사 계곡은 그 풍광이 남다른데요.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대원산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대원사. 언양의 성남사와 함께 국내 대표적인 비구니 사찰입니다. 사시사철 축제가 끊이지 않는 축제의 고장 산청.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축제가 이어집니다. 매년 봄이면 산천 황매산 철쭉제를 시작으로 축제의 막이 오르는데요. 만개한 철쭉이 산 전체를 진분홍으로 물들이는 황매산 철쭉제. 끝없이 이어지는 분홍 물결이 산상 화환을 만들며 장관을 이룹니다. 축제 기간이면 14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이제 경남을 대표하는 봄꽃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진분홍의 물결.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매년 봄이면 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생초국제 조각공원. 산청의 또 다른 명소입니다. 가야시대 구분군 2개와 국내외 현대조각품 20여점이 전시돼 있는 문화예술공원인데요. 고대와 현대의 조각품이 조화를 이루는 특색 있는 공원. 꽃들이 조각작품들과 어울려 남다른 아름다움을 뽐내는 곳입니다. 매년 여름에는 산청의 여름을 책임지는 경호강 물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끝없이 펼쳐진 경호강 일대에서 한바탕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데요. 낚시 축제와 래프팅 체험 등 다양한 체험들도 진행됩니다. 흐르는 강물에 몸을 담그고 유유자적 낚시를 하다 보면 한여름 무더위도 싹 가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은어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진 경호강에서는 낚시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기는 자연 속 힐링 축제. 축제가 있어 더욱 신나는 여름입니다.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즐거움. 바로 경호강 래프팅입니다. 경호강은 다른 강과 달리 강폭이 넓고 물살이 세서 래프팅의 묘미를 맛볼 수 있는데요. 보트를 함께 탄 조원들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물살에 맞섭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속도를 즐기다 보면 더위와 스트레스가 싹 가시는 한여름 인기 레저 스포츠인 래프팅. 보트에 몸을 싣고 계곡의 급류를 헤쳐나가며 짜릿한 스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만물이 무르익는 가을에는 한방 약초 축제가 열려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펼쳐지는 한방 약초 축제는 산청의 대표 축제인데요. 지리산 권역의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산청. 약초와 함께 수려한 산세를 감상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축제입니다. 지리산의 맑은 기운을 받고 자란 약초를 산지에서 맛보며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는 산청 한방 약초 축제. 올해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축제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청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곶감입니다. 산청의 곶감은 당도가 높고 부드러워 명품 곶감으로 불리는데요. 산청은 전국 곶감 생산량의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곶감을 생산하고 있죠. 매년 겨울이면 곶감 축제가 열려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우리 산청은 사계절 축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오셔도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볼거리, 체험할 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광객 여러분은 우리 산청을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시사철 푸른 지리산이 품은 고장 산청. 녹음이 푸르르며 계절 따라 형형색색의 꽃들이 장관을 이루는 곳인데요.